이번 시간에는 제3작업 피벗 테이블 문제를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작업 피벗 테이블은요, 제2작업에 필터 및 표 서식이 나오는 경우에는 제3작업에는 피벗 테이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3작업 피벗 테이블 문제도 역시 80점이 걸려있는 문제고요. 또 문제지를 받아보시면 출력 형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출력 형태에 맞게 잘 입력하시면 됩니다. 잘 수정하시고 편집하시면 됩니다. 그럼 피벗 테이블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많이 입력하셨잖아요. 어떤 필드명도 여러 개고 데이터의 그 레코드, 행들도 많은데 그것을 되게 복잡하죠. 복잡하고 많은 데이터들을 여러분들 사용자가 보기 쉽게 요약하고 분석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피벗 테이블은요, 우리 전에 했던 뭐 예를 들어서 정렬 및 부분합이라든지 목표값 찾기, 고급 필터처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지는 않고요. 복사해서 붙여넣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만들 영역을 설정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삽입의 표 그룹의 피벗 테이블에서 삽입을 합니다. 삽입의 피벗 테이블. 먼저 영역 설정을 하신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라 삽입의 피벗 테이블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을 삽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삽입의 피벗 테이블을 누르시게 되면 보시면 여기에 1작업의 영역을 먼저 설정하신 다음에 맞죠? 삽입의 삽입 탭에 피벗 테이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대화 상자가 테이블 만들기 상자가 나타나요. 이 만들기 대화 상자에 나타나시면 여러분들이 먼저 영역 설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자동으로 나타나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여기 보시면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시고 커서 찍고 커서를 찍고 어떻게 해요? 제3작업의 B2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3작업의 B2셀. 우리는 제3작업이니까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마 뭐가 생길까요? 피벗 테이블이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디가 열로 가고 어디가 행 레이블로 가고 어디가 열 레이블로 가고 어디가 값 부분으로 가는지만 잘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시고 문제의 조건을 읽어보시면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그럼 한번 문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작업, 우리 제3작업이요. 피벗 테이블 문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근에 풀었던 문제 2022년 4월 9일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4월 9일 문제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저는 좀 화면을 좀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러면 피벗 테이블 문제가 나오네요. 피벗 테이블이 나오고요. 이 피벗 테이블은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문제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냥 A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지금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에 따라서 작업하시오 이렇게만 돼 있죠. 그러면 제1작업의 시트를 어느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해야 되는지 잘 보시면 됩니다. 제3작업 시트에 여기 B2셀부터 B2셀에 붙여넣기 하면 될 것 같아요. B2셀부터 출력 형태의 피벗 테이블이 나와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제1작업 시트에 있는 내용을 영역 설정해서 피벗 테이블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1작업 클릭하셔야 됩니다. 제1작업, 요거 제1작업, 제1작업. 1작업은 내용을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거니까 이거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이제 우리 흔히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기요. 영역 B4부터 HCB까지 이렇게 블럭을 잡으십시오. 잡고요. 우리 들어갑니다. 삽입의 피벗 테이블. 여기 보시면 삽입의 피벗 테이블.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삽입의 피벗 테이블. 블럭 우리가 원하는 B4부터 H12까지 블럭을 잡으신 다음에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삽입의 피벗 테이블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피벗 테이블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보시면 뒤에 범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럼 우리는 워크시트 클릭하시고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시고 위치 커서 찍으세요. 커서 찍고 어디를 클릭하나요? 제3작업, 제3작업, 여기 제3작업, 제3작업, 예, 제3작업의 어느 시트요? B2부터 나타내야 됩니다. B2 셀부터. 왜냐하면 출력 형태에 보면 B2부터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B2부터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B2 셀 클릭하겠습니다. B2 셀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보면 맞죠? 피벗 테이블 만들기 상자가 나타나면 기존 워크시트에 커서 찍고 제3작업, 지금 여기 이렇게 나타났지만 제3작업에 여기 제3작업에 뭐가 될까요? B2셀이 나타나게 됩니다. B2셀. 이렇게. 그러면 확인할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할 준비가 나타나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러면 지금 너무 상자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자를 조금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게 상자를 조금만 좀 잘 보이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됐나요?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출력 형태를 보시고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작업일, 작업일, 작업일별, 구분별 모든 필드가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작업일하고 구분을 필요로 한대요. 그럼 이 작업일은 어디에 들어갔냐면요. 행 머리글에 들어간 겁니다. 행. 이걸 행 머리글 요 부분을. 그 다음에 여기 구분은 뭐요? 열 머리글 부분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보시면 옆에 보시면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우리도 보시면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이쪽 아래쪽에는 행이 들어가고 오른쪽 위에는 뭐가 들어가고 열이 들어가고 요 두 부분은 뭘까요? 요 두 부분은 요거는 값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행열 그다음에 고객명의 개수와 요거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행 앞에 거는 행 그다음에 요 두 번째 필드는 열. 세 번째 필드는 뭐요? 값.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를 보시고 출력 형태를 보고 어느 부분이 행 머리글로 들어갔는지 어디 부분이 열 머리글로 들어갔는지 어느 부분들이 값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잘 보시고 해당 필드명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작업일을 어디로 들어갈까요? 여기 행으로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분은 어디로요? 열로 들어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해요? 작업일은 어디로? 행으로. 그 다음에 구분은요? 구분은 열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이제 여기 고객명의 개수하고 단위 비용, 비용 단위원의 평균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건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고객명을 값으로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고객명의 개수는 맞네요. 그 다음에 비용 단위원의 평균 가져갑니다. 비용 단위원의 평균 가져갑니다. 가져갔더니 보시면 알다시피 고객명의 개수는 맞는데요. 여기 평균이 나와야 되는데 합계가 나왔네요. 이런 경우에는 요 옆에 목록 단추 눌러주시고요. 옆에 목록 단추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목록 단추 누르시면 여기 위에 보면 값 필드 설정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요 값 필드 설정에 가셔서 요 합계를 뭘로 바꾸면 돼요? 요거를 뭘로 바꾸면 되냐면 평균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목록 단추 누르고 값 필드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록 단추 누르고 값 필드 설정 들어옵니다. 들어오시면 여기 바꿀까요? 평균으로 바꾸시고 평균으로 바꾼 김에 잘 보세요. 출력 형태를 보면 여기 출력 형태 잘 보시면 여기 평균 단위 비용 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보시면 사용자 이름이 뭘로 되어 있죠? 맞지 않아요.
평균 비용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김에 평균으로 값필드를 설정해 주는 김에 들어온 김에 이름도 같이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에 단위원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1작업에 필드명을 Alt 엔터를 입력해서 입력한 그런 시트에 그런 셀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뒤에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클릭하시고 가로 열고 뭐라고 쓰면 돼요? 단위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출력 형태와 똑같이 이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비용 단위원의 평균이라 했기 때문에 평균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여기 나타난 여기 이름이 평균 비용 단위원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도 평균 비용 단위원으로 똑같이 데이터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어디서 한다고요? 요거는 여기 값 필드 설정이라는 곳에서 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누를까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바뀌어 있고요. 지금 우리는 어느 작업을 한 거냐면 이 작업을 한 거예요. 1번 작업. 작업일과 구분의 고객명의 개수와 이걸 구했는데 보시면 행 머리글하고 행 레이블하고요. 열 레이블이 지금 이름이 안 바뀌어 있죠. 여기 보시면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 출력 형태하고 같이 안 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출력 형태와 나와 있는 작업일하고 구분을 수정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행 레이블 클릭하시고 이거 뭐라고 쓸까요? 작업일 엔터. 그 다음에 열 레이블은 수정하겠습니다. 열 레이블 뭐라고요? 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문제 볼 겁니다. 2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구분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구분을 정렬하래요. 구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실제로 문제에서는 구분이 보시면 홈 클리닝부터 시작해서 특수 클리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구분이 지금 내림차순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시냐면 여기 구분 옆에요. 여기 보시면 요 구분 옆에 요 목록 단추를 누르십시오. 요 목록 단추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정렬을 바꾸시면 돼요. 어떻게 바꿀까요? 이거 누르고 나면요. 여기 보시면 보통 시험에는 무조건 뭐가 나오냐면 내림차순만 시험에 나옵니다.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을 이용해서요. 여기 홈 클리닝 버튼 먼저 나오게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꿔볼게요. 눌러주시고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딱 눌러주시면 홈 클리닝부터 바뀌고요. 보시면 여기 아이콘이 바뀐 거 보이시죠? 맞죠? 내림차순 정렬로 바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그럼 이번 문제 여기까지 진행했네요. 구분을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시오. 그 다음에 작업일을 그룹화하래요. 작업일을 그룹화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죠? 작업일. 제가 조금 하면 좀 확대할게요. 조금만 보시면 작업일을 그룹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작업일을 그룹화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뭐죠? 여기서 시작 날짜는 뭐예요? 시작 날짜는 2022년 4월 1일, 끝 날짜는 2022년 4월 3일, 4월 30일. 그 다음에 작업일이니까 일자의 간격을 뒀네요. 일 간격은 1일부터 10일. 맞죠? 10일부터 20일. 21일부터 30일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맞아요. 왜냐면 보통 10일이니까 10일에서 1일을 빼면 9일이죠? 9일이죠. 9일인데 우리는 여기 10일 다음에 뭐예요? 10일 다음에 11일, 20일 다음에 21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서 요 간격은 10일 간격이 되겠습니다. 10일 간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룹 파일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중에 아무 곳이나 이렇게 커서 찍으세요. 커서 찍고 오른쪽 단추로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단추 그룹 들어갑니다. 그럼 시작 날짜 우리 아까 문제지에서 뭐였죠? 4월 1일. 끝 날짜는 4월 30일 맞네요. 4월 30일 맞아요. 근데 아까 1일 단위로 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은 클릭하시고 월은 해지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클릭하면 파랗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이라는 걸 활성화하시면 아래쪽에 날짜 수라는 거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1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볼까요?
보세요. 좀 제가 화면을 이렇게. 그래서 우리 보시면 4월 1일이 시작일, 끝일은 4월 30일, 그 다음에 1이라는 거를 단위를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날짜 수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아까 우리 10일 단위였잖아요. 10일 단위로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지금 어떻게 돼요? 출력 형태하고 맞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맞나요? 4월 1일부터 4월 10일, 4월 11일부터 20일, 21일부터 30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자, 요 그룹화까지 진행했네요. 그다음에 3번하고 4번은 요거는 한꺼번에 해주시면 되거든요. 한꺼번에 해주시면 됩니다.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여기 지금 병합이 돼 있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병합, 이렇게 레이블이 있는 셀이 병합되고 가운데 맞춤이 되는데요. 그리고 빈 셀은 여기 보시면 비어있는 셀은 뭐가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별 3개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요거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행례 총합계는 지울 거거든요. 행례 총합계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행례 총합계는 옆에 행례 총합계 옆에는 요거는 없앨 거거든요. 열애 총합계 요거만 놔두고 옆에 있는 내용은 지울 거예요. 그래서 행례 총합계는 지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3번, 4번 두 문제는요.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는 곳에 가서 해주시면 돼요. 옵션.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까 여기 뭐 클릭이 되어 있을 거예요.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단추 여기 피벗 테이블 옵션 여기. 뭐 아무 데서나 오른쪽 단추 하시면 됩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 클릭하세요. 오른쪽 단추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면 여기 나와 있네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빈 셀에는 별이 3개래요. 별 3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요.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오셨거든요. 여러분 들어오셨더니 여기 보시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빈셀 표시는 체크가 되어 있네요. 빈셀에다가 별 3개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는 또 뭐를 해줘야 되냐면 여기 요약 및 필터 탭을 클릭하시고요. 요약 및 필터 탭 요거 클릭하시고 행의 총합계 표시 없앤다 그랬잖아요. 요거 없애시면 됩니다. 없애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의 총합계 표시 없애라고 여기 되어 있죠. 문제. 여기 보면 행의 총합계는 지우세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약 및 필터에 행의 총합계 표시 없애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하죠?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는 곳에 가서 합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 그렇게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기본적인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맞게 잘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표시가 뭐라고 되어 있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출력 형태 잘 보시면 숫자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숫자는 보면 천 단위마다 쉼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별표는 가운데 정렬이 돼 있어요. 가운데 정렬. 보시면 이렇게 해서 별표 같은 거 빈셀 안에 들어가는 별 3개는 요거는 가운데 정렬이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쉼표 스타일하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어느 부분만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만 이렇게 아래까지 총 합계 부분까지 블럭 잡으셔서 저는 그냥 바로 오른쪽 단추로 하겠습니다.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요. 여기 뭐가 있죠? 여기 쉼표 스타일 가운데 맞춤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쉼표 스타일 가운데 맞춤. 미니 도구 상자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바로 미국 홈 탭으로 가셔도 되고요. 여기 오른쪽 단추 미니 도구 모음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단추 쉼표 스타일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출력 형태와 맞는지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맞는지 숫자가 맞는지 여기 보시면 뭐 하고요? 출력 형태하고 맞는지 꼭 여러분들이 3번 정렬 및 부분합하고요. 정렬 및 부분합하고 제3작업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는 출력 형태가 나와요. 출력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출력 형태와 비교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문제 같은 경우 꼭 출력 형태랑 비교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4월 9일 B형 작업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 B형 1작업, 제1작업 클릭하시고 피벗 테이블 실행하시면 됩니다. 제1작업. 그럼 먼저 블럭 잡고
삽입의 피벗 테이블 해볼까요? 그러면 4월 9일 B형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블럭을 잡고요. H12까지 잡고 삽입의 피벗 테이블, 삽입의 피벗 테이블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들어가시면 뭐 나머지는 그대로 돼 있고요. 기존 워크시트를 어디로요? 제3작업의 B2셀 이렇게 클릭하시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제3작업 제3작업 어디예요? 제3작업에 제3작업에 B2셀 클릭. 이거 잊지 마세요. 위치는 커서를 찍고 하세요. 커서를 찍고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볼까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생기게 됩니다.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문제지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제지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이게 뭘까요? 만족도 이게 행입니다. 행 레이블 행으로 가고요. 두 번째 분류 요거는 뭐죠? 열로 갑니다. 열로 갑니다. 행열. 그 다음에 게임명의 개수와 100만 달러의 평균 여기는 뭘로 가는 거죠? 이쪽은 값으로 갑니다. 값. 여기는 어디로 간다고요? 값으로 가시면 돼요. 값으로. 맞죠? 그러면 여기 행, 열, 값. 요거 아시고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보시면 이제 볼까요? 옆에 나와 있는 거 보겠습니다. 먼저 만족도 필드는 어디로 간다고요? 행으로 간대요. 드래그. 그 다음에 분류는 어디로 간대요? 드래그 하셔서 열로 가시면 됩니다. 열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게임명의 개수 값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금 100만 달러의 평균, 100만 달러의 평균 딱 같습니다. 요거 그대로 가시면 돼요. 갔는데 보시면 잘 알다시피 여기 보시면 합계가 평균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눌러주시고 요거 여기 옆에 목록 단추예요. 여기 목록 단추 요거 눌러주시면 여기에 맞죠? 요 목록 단추 눌러주시면 여기 합계로 나와 있잖아요. 요거 평균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여기 값필드 설정 여기 들어가셔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값필드 설정 눌러볼까요?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목록 단추 눌러서 값필드 설정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우리 요거 평균 해주시고 그 다음 요거 잊지 마세요. 요 이름 바꿔주는 거. 보시면 여기 이름이 뭘로 돼 있죠? 평균 수익금 100만 달러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름도 들어온 김에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돼요. 제1작업 입력할 때 Alt 엔터로 입력된 게 나오지 않아서 그럽니다. 그러면 가로 커서 찍고 가로 열고 여기다가 뭐라고요? 100만 달러. 띄어쓰기가 돼 있네요. 띄어쓰기까지 하셔서 가로 닫고 됐죠? 그래서 여기 평균 수익금 100만 달러, 평균 수익금 100만 달러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수정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름을. 그리고 당연히 평균이죠. 평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됐는데 이름만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에 만족도라는 행 레이블이 있고 여기에 분류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해줄까요? 그러면 행 레이블 클릭하셔서 뭐라고 쓰면 돼요? 만족도 엔터. 그 다음에 열 레이블은 클릭하셔서 뭐라고요? 분류 엔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번 문제 바로 분류에 정렬하시는 거 잊지 마셔야겠죠. 그래서 분류가 정렬이 어떻게 돼 있죠? 역할 수행, 아케이드, 시뮬레이션으로 돼 있네요. 맞죠? 우리는 시뮬레이션 아케이드로 돼 있잖아요. 그럼 옆에 요 목록 단추 누르셔서 여기 분류 옆에 요 목록 단추 탁 누르셔서 요거 누르셔서요. 요거 누르셔서 우리는 보통 뭐요? 텍스트 내림 차순 정렬 요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분류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분류, 텍스트, 내림, 차순 정렬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할 수행, 아케이드, 시뮬레이션 이렇게 잘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에 있는 만족도를 그룹화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는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시작 값은 뭐예요? 시작은 4.1이네요. 4.1. 시작이 4.1. 그 다음에 끝값은 뭐예요? 끝값은 5예요. 끝값은 5. 그 다음에 그 간격은 어떻게 되죠? 간격은 4.1에서 4.4에다 보세요. 4.4에다가 4.1을 빼면 되겠죠?
4.1을 빼면 뭐예요? 답이 0.3이네요. 0.3이고 보시면 4.4에서 4.4, 4.7에서 4.7 뭐 더할 거 없죠? 더할 거 없네요. 그러면 간격은 0.3이 됩니다.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그룹할 부분을 이렇게 그룹할 부분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이잖아요. 만족도를 그룹화하라고 했으니까 요 부분에다가 커서 찍고요. 오른쪽 단추 그룹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오른쪽 단추 그룹 눌러주시고 오른쪽 단추 그룹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뭐라고 했죠? 시작값이 뭐였냐면요. 아까 4.1이었죠? 4.1 눌러주시면 되고 4.1 아까 끝값은 뭐였어요? 5.3이었던 것 같은데 5.5였던 것 같은데요. 5. 그 다음에 단위는 뭐예요? 0.3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시작값은 4.1 끝값은 5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답이 똑같이 진행이 되네요. 맞죠? 이렇게 4.1, 5, 그 다음에 앞에서 뒤에 거 빼면 0.3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그럼 2번 문제 맞췄네요. 2번 문제 맞췄습니다. 그럼 3번 문제는 뭐예요? 3번 문제는 옵션이죠. 옵션. 피벗 테이블 옵션. 피벗 테이블 옵션 하러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른쪽 단추 피벗 테이블 옵션.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겠습니다. 옵션 오른쪽 단추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빈 셀은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별 3개인 것 같은데요. 별 3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 및 필터는 어떻게 해요? 행의 총 합계를 표시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요약 및 필터에 행의 총 합계 요거는 없애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맞죠? 볼게요. 여기.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했고 빈 셀은 별 3개. 맞죠?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는 지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의 총합계는 지웠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및 서식 클릭하시면 여기 보이는 이거 체크돼 있고 빈 셀 표시는 3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탭을 레이아웃 및 서식 탭인지 요약 및 필터 탭인지 이 필터 탭을 각각 클릭하시고 여기 위에 있는 탭을 각각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문제지에 있는 여기 조건에 있는 것을 완성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겠습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됐네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죠? 출력 형태와 같이 해주세요 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출력 형태에 보면은 천 단위에는 쉼표가 있고 별표 3개는 가운데 맞춤이 있네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숫자 부분만 이렇게 블럭 잡으셔서 오른쪽 단추 뭐죠? 쉼표 스타일 가운데 맞춤 요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크게 오른쪽 단추 쉼표 스타일 가운데 맞춤 요거 2개 해주시면 됩니다. 홈 탭으로 가셔도 되고요. 오른쪽 단추에 미니 도구 상자 이용하시면 돼요. 오른쪽 단추 쉼표 스타일 한번 눌러주시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출력 형태랑 숫자가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출력 형태랑 숫자가 맞는지 틀리는지 특히 숫자 부분 보시고 맞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완성됐네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른 문제는 특이하게 없고요. 특이하게 없고 뭐 빈셀을 별 2개로 해라, 별 3개로 해라 이런 부분이 또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 그룹화하는 부분이 많이 달라요. 그룹화하는 부분이 뭐 날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뭐 소수점이 있는 숫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정수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부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요. 이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형 4월 9일 C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형 1작업 C형 4월 9일 C형 제1작업 한번 보겠습니다. 제1작업 제1작업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럭 잡으셔서 삽입 탭에 삽입의 피벗 테이블 들어갑니다. 클릭. 그러면 기존 워크시트 어디요? 제3작업 클릭하시고 B2셀 클릭.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3작업 밑에 제3작업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시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B2셀 출력 형태를 보면 B2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B2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B2셀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우리가 뭐를 하면 될까요? 출력 형태를 보시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 인원은 행입니다. 행. 그 다음에 과정은 열로 갑니다. 배치를 하는 거죠. 테이블이니까. 그 다음에 캠프명의 개수와 비용 단위원의 평균은 어디로 갈까요? 이건 열로 가고 얘는 값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행, 열, 값 이 부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에서 우리가 한번 테이블로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청 인원은 행으로 가고 그 다음에 과정은 어디로 가고요? 열로 가고 그 다음에 캠프명의 개수는 값으로 가고 그 다음 비용 단위원의 평균 딱 하시면 되는데 아이고 합계가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 요거 눌러서 여기 목록 단추 눌러서 값빌드 설정을 이용해서 평균으로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목록 단추 누르고 값빌드 설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를 평균으로 바꿔볼게요. 누르시고 값빌드 설정 들어갑니다. 그럼 평균으로 먼저 바꿔주고요. 항상 그리고 나서 뭘 바꿔줘야 되죠? 요 이름이 맞는지를 보시면 돼요. 보시면 우리는 평균 비용 단위원이 빠져있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가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뒤에다 커서 찍고 가로 열고 단위원 이렇게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죠? 여기에 뭐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평균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평균을 눌러주시면 좋고요. 요 이름하고 요 이름이 똑같이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어디서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값필드 설정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를게요. 확인 눌러주시면 됐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 바꿔야 되겠죠? 이름이 지금 행 레이블하고 열 레이블이 이름이 지금 안 바뀌어 있어요. 맞죠? 신청 인원하고 과정이라는 게 이름이 안 바뀌어져 있으니까 행 레이블 클릭하시고 신청 인원 엔터 열 레이블 클릭하셔서 과정 엔터 그리고 바로 2번 들어갈게요. 2번에 과정을 출력 형태하고 정렬하래요. 출력 형태처럼. 근데 보면 체험, 리더십, 과학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뭐죠? 내림차순 정렬이네요. 그러면 과정 옆에 목록 단추 눌러서 내림차순 정렬하시면 되겠다. 맞죠? 과정 옆에 목록 단추 눌러서 내림차순 정렬. 됐습니다. 과정 옆에 클릭할게요. 눌러서 내림차순 정렬하면 이렇게 필터 정렬이 되었다는 의미로 이런 표시가 아마 생기시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요? 이제 그룹 지정하시면 되네요. 그룹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요. 시작값은 뭐예요? 시작값은 15. 끝값은요? 끝값은 44. 밑에 정수로 나왔네요. 44. 그리고 간격은 어떻게 될까요? 24에다가 15를 뺍니다. 15를 빼면 9죠. 9인데 보시면 24에서 25, 34에서 35, 1을 더 추가하면 되겠네요. 1 더 추가해서 간격은 10 하시면 되겠네요. 맞죠? 앞에서 뒤에 거 빼신 다음에 한 개씩 추가했기 때문에 10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볼까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15, 24, 10이죠. 그러면 우리 어느 부분이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신청 인원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오른쪽 단추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해서 오른쪽 단추 그룹 들어갑니다. 그룹 들어가면 첫 번째 값이 뭐래요? 15. 끝값은요? 44. 단위는요? 아까 뭐였어요? 10이었잖아요. 10.
맞죠? 15, 15, 44, 그 다음 단위는 10. 여기. 그죠?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출력 형태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번 문제까지 마쳤네요. 2번 문제까지 마쳤고요. 3번, 4번은 제가 뭐라 그랬나요? 옵션이라 했죠.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옵션에 들어가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옵션에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오른쪽 단추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셔서 옵션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그다음 빈 셀은 3개네요. 3개, 3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 레이아웃 및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요거 체크하시고 빈 셀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로 넘어가야 되겠죠? 다음 거 어디요? 요약 및 필터로 들어가셔서 행의 총합계 없애야 되겠네요. 맞죠? 여기 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행의 총합계는 지우세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약 및 필터 탭으로 들어가셔서 행의 총합계는 없애시면 되겠습니다. 없앨게요. 없애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됐고요. 이제 나머지 사항은 어떻게 하래요? 나머지 사항은 여기 보시면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마지막 출력 형태 뭐죠? 여기 숫자 부분 블럭 잡아서 오른쪽 단추 어떻게 해요? 쉼표 스타일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단추 여기요. 미니 도구 상자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쉼표 스타일 하시고 가운데 정렬 이 2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출력 형태에 맞게 이루어질 거예요. 출력 형태에 맞게 보시면 그리고 꼭 숫자를 한번 출력 형태와 맞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 했어요. 맞죠? 꼭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요.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숫자가 잘못됐다. 숫자가 잘못되었다. 만약에 잘못된 게 발견이 됐다 그러면은요. 요 일작업으로 가셔서 요 일작업 제1작업으로 가셔서 제1작업 시트 클릭하시고요. 숫자를 수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숫자를 수정하신 다음에 수정을 하신 다음에 제3작업으로 돌아와요. 예를 들어서 제3작업으로 돌아옵니다. 제3작업 시트 클릭하시면 이걸 클릭하시면 숫자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는 꼭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 가셔서 여기에 있는 세로 고침을 꼭 눌러주셔야지만 숫자가 변경된 게 이 피벗 테이블에 적용이 됩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만약에 숫자가 이상해서 내가 제1작업에 있는 숫자를 수정했다. 그러면 바로 반영이 안 되고 피벗 테이블 도구의 분석이라는 곳으로 가시면 여기 보시면 뭐가 나타나 있죠?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 게 보이실 것입니다. 이렇게요. 피벗 테이블 분석이라는 탭이고요. 여기에 뭐를 누른다고요? 세로 고침이라는 걸 눌러주셔야지만 반영이 된다라는 점. 그 점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이번에는요, 이제 피벗 테이블 문제 이 정도로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월 달에 이제 그룹이 날짜로 난 거, 그것만 한번 해보고, 작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4월 달, 4월 9일, 2022년 4월 9일에 출제된 A, B, C형 문제는 모두 풀어봤습니다.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룹 부분에 아까 우리는 정수가 나섰잖아요. 정수가 날 수도 있고 아까처럼 소수점 맞죠? 3.0, 4.0 이렇게 날 수도 있고요. 또 날짜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나오는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나오는 그룹에 나오는 거 요거 한번 3월 13일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3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네, 클릭하시면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피벗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지금까지는 여기 그룹할 항목에 여기에 보통 정수 아니면은 소수점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뭐가 나왔죠? 맞아요. 월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작업 클릭하시고 제1작업 클릭하시고 제1작업이죠. 1작업 클릭하시고 이제 범위 설정에서
피벗 테이블 삽입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럭 잡으시고 H12까지 삽입 탭에 피벗 테이블 클릭합니다. 그럼 피벗 테이블 만들기 상자가 나타나고요. 맞죠? 우리는 기존 워크시트. 기존 워크시트의 위치 어디요? 제3작업의 B2셀. 요거 잊지 말아야겠죠? 맞아요. 기존 워크시트의 위치에 제3작업 여기요. 제3작업 시트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뭐를 해야 돼요? B2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B2셀 클릭. 그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줄까요? 확인 눌러주시면 피벗 테이블이 들어가게 됩니다. 좀 화면을 크게 할게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문제지를 보고 뭐가 행으로 들어갈지 열로 들어갈지를 보시면 돼요. 방송일 행이네요. 여기 방송일 행. 분류는 어디로 들어가죠? 열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분류 열. 상품명의 개수와 판매 수량 단위 내의 평균은 어디로 들어가죠? 값으로 들어갑니다. 값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하시면은 벌써 어디 테이블에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에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잘랐을 때 어디 부분이 나타날지를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방송일은 행으로 가고 그 다음에 분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열로 가고 맞죠? 그 다음에 상품명의 개수는 값으로 가고요. 그다음 판매 수량 단위대의 평균, 이것도 값으로 가야 돼요. 근데 갔더니 평균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나요? 평균이 안 나오고 합계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 목록 단추 눌러서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평균을 바꿔줘야겠죠. 그럼 들어갑니다. 목록 단추 누르시고요. 값필드 설정 들어옵니다. 값필드 설정 들어왔나요? 들어오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평균이라 했으니까 평균 눌러주셔야겠죠. 평균. 맞죠? 평균 눌러주시고 보시면 여기 보면 평균인데 여기 보시면 평균 판매 수량 단위되잖아요. 맞죠? 평균 판매 수량 뒤에 단위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랑 이름을 똑같이 수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뒤에다 커서 찍고 이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커서 찍을게요. 가로 열고 단위대. 가로 닫고 대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요?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이름하고 여기 있는 사용자 이름 두 개를 어떻게 해요? 똑같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얘는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것들은 어디서 한다? 값필드 설정이라는 곳에서 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1번 문제 됐고요. 이제 1번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뭘 바꿔주면 되나요? 요거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요? 방송일, 분류 여기 있는 행 레이블하고 열 레이블이 안 바뀌었어요. 그럼 클릭해서 어떻게 할까요? 행 레이블 클릭해서 방송일 엔터. 그리고 열 레이블은 뭐래요? 분류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문제는 마쳤습니다. 마치고요. 이제 두 번째 분류를 정렬하시오라고 돼 있네요. 맞죠? 근데 보시면은 문제도 보면 여기 보시면 분류가 안마의자부터 시작해서 세탁기, 냉장고잖아요. 그럼 우리 볼게요. 우린 냉장고 먼저네요. 그러면 분류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야겠네요. 그래서 분류 옆에 목록 단추 눌러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해야지만 어떻게 해요? 분류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럼 누르겠습니다. 분류 내림차순 정렬하시면 안마의자, 세탁기, 냉장고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 해보겠습니다. 방송일을 그룹하세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건 보시면 뒤에 문제도 나와 있지만 1, 2, 3월로 되어 있네요. 방송일을 그룹하는데 지금까지는 정수를 그룹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소수점 있는 거를 그룹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뭐가 나왔죠? 날짜가 나왔어요. 그럼 날짜가 있는 곳 클릭하시고 오른쪽 단추 그룹 들어갑니다. 그룹 맞죠? 날짜가 있는 여기 부분 클릭하시고 오른쪽 단추 그룹 들어갑니다. 그룹 들어가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돼요. 피벗 테이블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룹 들어갑니다. 그룹 들어가면 우린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월로 하면 되잖아요. 월. 1월, 2월, 3월이잖아요. 이 1을 체크 해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만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문제에 여기에 1년 무슨 2019년 연이 들어가 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여기 연 하시면 돼요.
그 여기에 만약에 뭐 1, 4분기, 4분기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분기 누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만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월만. 월만 눌러주시면 자동. 요거 잊지 마세요. 요거 여기가 뭐로 돼 있으면 여기가 월로 돼 있으면 월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가 연으로 돼 있으면 연으로 해주시면 되고 여기가 분기로 돼 있으면 분기로 해주시면 돼요. 1로 하는 건 아까 해봤죠. 1은 여기 날짜 수를 입력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월만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월로 바뀌네요. 맞나요? 그래서 뭐 날짜는 월이면 월, 일이면 일, 그 다음에 뭐요? 연이면 연, 분기면 분기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3, 4번은 뭔가요? 3, 4번은 피벗 테이블 옵션이죠. 피벗 테이블 옵션 우리 가서 두 가지 옵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단추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셔서 어떻게 해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요거 눌러주시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그 다음에 빈 셀은 뭐래요? 빈 셀은 별이 2개네요. 이번에는 별이 2개. 별이 2개일 때도 있고 별이 3개일 때도 있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약 및 필터 탭 클릭하셔서 행의 총합계 표시 없애세요. 요거 맞죠? 여기 보시면 행의 총합계는 없애라고 하는 거는 요약 및 필터 탭. 그 다음에 또 어디요? 레이아웃 및 서식 탭도 들어. 각각의 탭에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 옵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됐고요. 나머지는 지금 출력 형태에 맞게 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천 단위마다 쉼표가 들어가 있네요. 천 단위마다 쉼표가 들어가 있고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블럭 잡으셔서 오른쪽 단추 쉼표 스타일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운데 맞춤 오른쪽 단추 다시요. 쉼표 스타일 가운데 맞춤 위에 별이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맞죠? 됐습니다. 오른쪽 단추 가운데 맞춤 이렇게 눌러주시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항상 뭐랑 출력 형태를 보시고 값이 맞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값이 틀리다면 제 1작업의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수정을 하시고 위에 피벗 테이블 분석,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에 새로 고침을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 피벗 테이블 분석에 새로 고침. 이건 데이터를 수정한 경우에요. 원본을 고친 경우에는 최신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눌러야지만 최신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렇게요. 됐나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피벗 테이블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문제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다? 여기 그룹 있죠? 그룹화하는 게 다릅니다. 정수가 나올 때도 있고 날짜가 나올 때도 있고 뭐 소수점 있는 게 나올 때도 있고 하니까 그걸 잘 보시고 출력 형태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제, 이 조건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조건에 나와 있는 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조건에 없는 내용 있잖아요. 이 부분 보시면은 조건에 있는 것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조건에 없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요? 아까 우리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이름 바꾸는 거 맞죠? 여기 보시면 요 제곱미터 이런 게 빠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수정해 주시는 거 잊지 말고. 두 번째 뭐죠? 열 레이블도 수정하시고 행 레이블도 수정하시고. 이런 것들은 조건에 없죠. 맞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 숫자가 들어있는 부분을 하셔서 쉼표 스타일 가운데 맞춤. 요거 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은 조건에 없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작업 피벗 테이블 80점 충분히 맞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요 다른 작업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